2018년 3분기 실적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실적 설명회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며 해외 투자자들도 동시 통역을 통해 컨퍼런스 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아직 외부 감사인의 회계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내용으로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차진석 재무본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장 차진석입니다. 항상 저희 SK이노베이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우선 2018년 3분기 경영실적을 설명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SK이노베이션과 주요 자회사의 관련 임직원이 참석해 있습니다. 먼저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전사 경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석유 및 화학제품 판매 물량 증가 및 판매 단가 상승 영향 등으로 전분기 대비 1조 5,207억 원, 증가한 14조 9,587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PX 스프레드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폭 축소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분기 대비 157억 원, 감소한 8,359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영업외손익은 지분법 이익 576억 원, 파생 관련 손실 1,186억 원 및 이자 비용 492억 원 등으로 마이너스 1,517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분기 말 기준 자산 총액은 유가 상승에 따른 매출 채권 및 재고자산 증가와 투자 지출에 따른 유무형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말 대비 2조 3,190억 원 증가한 36조 5,622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체 부채 규모는 매입 채무 증가 및 회사채 발행 등으로 전년 말 대비 2조 5,697억 원 증가한 17조 5,040억 원이며 부채 비율은 전년 말 대비 14.5%포인트 증가한 91.8%입니다. 또한 회사의 3분기 말 총 차입금은 전년 말 대비 1조 6,299억 원 증가한 7조 2,080억 원이며 순차입금은 전년 말 대비 2조 8,995억 원 증가한 4조 2,284억 원입니다. 순차입금 증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순운전자본 증가 및 석유사업 탈원설비 증설, 북미 EMP 광구 지분 인수와 서산 및 유럽 배터리 설비 증설 등 투자 증가에 따른 영향입니다. 다음으로 3분기 사업별 실적 및 시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사업 시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중 국제유가는 오펙 주요국 중심으로 생산량이 일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생산 차질 및 이란 제재로 인한 수출 감소 영향과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지속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3분기 정제마진은 주요 제품인 개솔린 크랙이 소폭 약세를 유지하였으며 디젤 크랙은 보합세를 보이며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개솔린 크랙은 신증설 가동 등 공급 증가와 더불어 미국의 수요 부진에 따라 역내 유입이 증가하며 전분기 대비 소폭 약세를 시현하였고 디젤 크랙은 중국 및 인도 중심의 견조한 수요 증가, 상대적으로 낮은 재고 수준 등을 기반으로 보합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에서 3분기 석유사업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유사업 영업이익은 환율 상승 및 마진 개선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유가 상승폭 축소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감소 및 운영비 증가 등으로 전분기 대비 1,250억 원, 감소한 4,08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3분기 석유사업 재고 관련 이익은 전분기 대비 713억 원, 감소한 1,607억 원입니다. 한편 4분기에는 미들 중심의 견조한 수요가 계속되어 양호한 시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화학사업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분기 화학사업 시황은 올레핀 계열은 전분기 대비 약세,
아로마틱 계열은 전분기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레핀 계열은 중동 및 인도의 저가 물량 유입 증가 및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로 에틸렌, PE 등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가 전분기 대비 약세를 시현하였습니다. 아로마틱 계열은 다운스트림인 폴리에스터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PX 설비 정상 가동 지연, 기존 PX 설비 트러블 등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PX 스프레드가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벤젠 스프레드는 중국의 고위 재고가 지속되며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에서 3분기 화학석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분기 화학사업은 유가 상승에 따른 변동비 증가 및 재고 관련 이익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PX 스프레드 강세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1,078억 원 증가한 3,45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4분기 PE 스프레드는 북미 ECC 신증설 물량 지속 유입 영향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PX 스프레드는 폴리에스터 시황 호조 및 PX 정기 보승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강세 시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3분기 윤활유 사업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분기 윤활유 사업 영업이익은 고부가 제품 판매 비중 증가 및 고마진 시장 판매 확대 등으로 전분기 대비 59억 원 증가한 1,32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 기유 시황은 기유가 약 보합세 지속으로 현재 수준 시황이 전망되나 원가 안정화 및 고급 기유의 견조한 수요 성장으로 점진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회사는 판매량 증대 및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등 수익성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분기) 석유 개발 사업은 지난 7월 진행된 페루 광구 정기 보수에 따른 판매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판매 단가 상승 및 운영비 감소 영향 등으로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83억 원 증가한 1,932억 원,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25억 원 증가한 718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한편 당 3분기 중 중국 공사 20 탐사 광구 관권 반납으로 약 100억 원의 손상 차손을 영업 외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분기 소재 사업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분기 소재 사업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92억 원 증가한 752억 원, 영업이익은 68억 원 증가한 267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1분기 상업 가동을 개시한 LIBS 10, 11호기 생산 안정화에 따른 판매량 증가가 주 요인입니다. 당사의 LIBS 생산 능력은 현재 연 3.6억 스퀘어미터이며 추가 증설이 완료되는 19년 말에는 연 5억 스퀘어미터 이상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최대 성장 시장인 중국 내 LIBS 수요 대응을 위하여 장수성 창저우시에 LIBS 및 코팅 분리막 생산 법인을 올해 9월에 설립하였으며 2020년 3분기 양산을 목표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투자가 완료되면 당사 LIBS 생산 능력은 연 8.5억 스퀘어미터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발표를 마치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소속 기관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Q&A는 순차 통역을 통해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눌러주십시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Now Q&A session will begin. Please press star 1, that is star 1 if you have any questions. Questions will be taken according to the order you have pressed the number star 1. For cancellation, please press star 2, that is star and 2 on your phone.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님입니다.
The first questions will be presented by Mr. Yoon Jae-sung from Hana Investment and Securities. Please go ahead, sir.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윤재성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제품별 마진 흐름을 보면 굉장히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휘발유 납사 같은 경우는 연중 최저치인 것 같고, 벙커시나 등등이 굉장히 센 상황인데, 이게 어떤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IMO가 중국 쪽에서 조기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제품별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보면 벙커시유는 유가보다도 더 가격이 올라온 것 같고요. 휘발유는 그 유가랑 비슷해져서 벙커시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FCC의 수익성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사 얘기해서 죄송한데 SOE랑 대비를 해서 실적을 보니까 SOE 대비 실적이 좀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떤 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나왔다고 판단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So there are three questions that I would like to ask you. First, if you look at the product margins, it seems to be that there is a very diverse contrast between where things are headed. For example, if you look at the gasoline and naphtha margins, we believe it is at a historic low level, whereas in the case of bunker C, it seems to be extremely high. Is this because of the early adoption of IMO in China, or are there other reasons behind this stark diversity? And as a result of that, if you could talk about the margin by product, then that would be appreciated. The second question that I would like to ask you is about your FCC profitability. If you look at bunker C right now, it seems to be at a higher level than even the crude oil prices, whereas if we look at the overall gasoline levels, it seems to be in line with crude. So if that is the situation for your FCC profitability, how is that determined and what impact do you see on that? The third question that I would like to ask you is about the overall comparison between yourselves and S-Oil. Please excuse me for talking about a competitor directly, but if you look at your performance versus S-Oil's performance, there seems to be a stark difference in that you have much better performance. What do you believe are the differences between yourselves and S-Oil? SK에너지 경영기획실 강동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솔린 크랙이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중국의 수출 물량 증대, 그다음에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 그다음에 중동의 루아이스 리파너리 가동 등으로 낮은 시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금 저점 매수세 등으로 추가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o I am Kang Dong-soo, and I am the head of corporate planning office. Maybe I can address your first and second questions. If we look at the reasons why gasoline crack is very weak, I do believe that there are a couple of reasons behind that. First, in China, there seems to be more export volume coming out of China, and also in terms of the seasonality, it is a very slow season. In addition to that, if we look at the Middle East area, from the Ruwais refineries, there seems to be more volume that is coming out of there. So all in all, the gasoline crack levels seems to be at the bottom level as the current time. So we do believe it is a good time to purchase for that, but we don't believe that they will fall further from the current situation. FO 크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O 크랙의 경우는 러시아에서 최근에 수출 물량이 좀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 그 벙커유에 대한 품질 이슈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 부분이 이제 품질 이슈가 해결해서 싱가포르의 벙커 수요가 회복이 돼서 지금 FO가 초강세 시황으로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FO가 원유 가격보다 높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FO 크랙도 일부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And maybe to talk about fuel oil crack, if we look at the situation that is behind that, from Russia, we do see that there is a drop in the export volume. In addition to that, in Singapore, for bunker oil, there were some quality issues which have seemed to be solved, and as a result of that, we do see some increase or recovery in demand coming from that area. So as a result, all in all, this has resulted in a very extremely high level of FO crack levels. However, of course, we do not believe that FO crack can remain at a higher level than crude oil. So as a result of that, we do think that there will be adjustments that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반면에 가스오일의 경우는 인도와 중국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고 수준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세 세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FCC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FCC에는 휘발유 생산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가스오일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마진 하락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희가 피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가지고 FCC 마진, 양원 FCC 마진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In addition to that, if we look at the gas oil situation for gas oil crack right now, because of strong demand that is coming out of India and China, that is driving the overall situation. In addition to that, the inventory levels are very low. So as a result, we do think that gas oil crack in the future will remain very strong. So if we look at how this impacts our FCC, it is true that FCC does have a high portion of gasoline that is produced. However, a significant portion of gas oil is also produced in that process. So we don't believe that the overall margins should be largely impacted. In addition to that, for the feedstock that we put into the facility, we are trying to come up with a more competitive mix of feedstock. So as a result of that, we do think that going forward, we will be able to maintain healthy margin levels. 세 번째 질문 주신 S오일과 대비해서 차이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측면에서 분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실적 발표회를 통해서 타사와 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o to address your third question about S-Oil and the difference between ourselves and S-Oil, I do believe, of course, that you could probably look at the situation from various different angles and come up with an answer for that. But since this is our earnings conference call, we don't believe that this is maybe the best or most appropriate format to which address this issue. So please understand that.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노무라의 신디 박 님입니다. The next questions were presented by Ms. Cindy Park from Nomura. Please go ahead, ma'am. 네, 안녕하세요.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복사건 그룹이랑 유럽에서 배터리 공장 공동으로 지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 얼마 전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회사 코멘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PX 강세에 대해서 PTA 폴리에스터 수요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 제한하는 품목 중에 하나가 PX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로 인한 PX 스프레드의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PX를 생산을 하고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물량이 전 세계 이제 물동량 중에 얼마나 차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So there are two questions that I would like to ask you. First, I do believe that there have been some reports that on the battery side in Europe that you are planning jointly with Volkswagen to build a battery factory. So in terms of the progress there, I would like to ask you, if this is true and if that is taking place. The second question I would like to ask you is about your PX trends right now. Of course, the overall PX levels are very high, and I think that one of the reasons that you stated was because of very strong demand on the PTA and polyester side. If we look at the recent trends in China, and the various tariffs or the various restriction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putting on U.S. goods, I do believe that PX has been one of the goods identified in which China will have import restrictions from U.S.-produced PX. So I do know that the U.S. is producing and also exporting some of its products on the PX side, and how much of the overall volume that is exported or traded do you believe the U.S. represents? 배터리 사업 지원 시장 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상황과 관련해서 유럽의 배터리 공장 관련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o this is Lee Yong-woo. I am the head of the battery.
I'm sorry. I am the head of the Battery Business Support Office. I would like to address the first question that you asked about the European battery factory. As of now, we cannot confirm this issue, and please understand that would be our position as of the current time. 종합화학 경영기획실 하명룡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그 중국 폴리에스터 수요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PX 쪽이 호황인 이유는 그 PX 쪽 그 신증설 물량이나 기존 공장의 트러블뿐 아니라 중국의 그 폴리에스터 수요 증가가 큰 영향을 끼친 걸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국의 폴리에스터 수요 증가는 연평균 6%나 8%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요. 금년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4% 정도 추가 상승해서 한 12%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그 폴리에스터 수요 증가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중국의 어떤 자연적인 그 폴리에스터 수요 증가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폴리에스터 대체재가 돼 있는 그 면화 제품의 생산 차질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될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을 비롯한 중국의 그 어떤 소비 패턴의 변화, 이런 가지 세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폴리에스터 수요 증가가 예년에 비해서 한 4% 정도 추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지속될 거라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So maybe I can address your second question, which I am Ha Myung-woong, and I am the management and analysis team leader from SKGC. If we look at the overall issue about polyester demand from China, I think that we can say that, as mentioned before, this is one of the reasons behind the high PX levels.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not only on the PX side have there been troubles with the new capacity that was supposed to go online and also some of the existing capacity that we already had, but polyester demand in China all in all has been very strong. For example, if we look at the average growth rate for polyester in China, it usually has been around 6 to 8% per year. However, for this year and for next year, the forecast is that it will be 4% points higher than that. So it will be at around 12% for the 2 years. There are around 3 reasons why we do believe that this will be the situation. The first is because of organic growth that we see in the polyester side in China. And second is that also for polyester alternatives, there has been some issues with the production of that this year. So as a result of that, more people are turning to polyester to fill in that gap. And the third is that if we look at the overall consumption patterns that are taking place in China, I do think that there are changes that we feel that are taking place there. So this is resulting to the 4% uplift that we see in the overall polyester demand. And we do think that these reasons will remain valid into next year, which is why we think that polyester demand will continue to remain strong. 예,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중 간 무역 분쟁에 의해서 그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중국이 지금 부여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중국의 총 PX 수입량은 약 1,600만 톤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중에 그 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중동, 한국, 대만, 일본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90% 이상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중국 향으로 공급되는 PX 물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PX 스프레드나 시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d to address your second question about the conflicts that are taking place in trade between the U.S. and China, it is true that China has levied import tariffs in the case of U.S.-produced PX. However, if you look at the overall volume of how much PX China has been importing, it's around 16 million tons. And of that 16 million tons, around 90% is from within the Asia region. For example, it would be from the legs of the Middle East, Taiwan, and also Korea. So as a result of that, the actual amount of PX that is being exported from the U.S. to China is not very significant. So all in all, we do not believe that this measure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X overall market situation or PX spreads.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KB증권의 백영찬 님입니다. The next questions will be presented by Mr. Baek Young-chan from KB Securities. Please go ahead, sir. 예, KB 백영찬입니다. 저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분기 환율 변동이 매우 컸는데요. 그 환율이 각 사업 부문에 미친 영업이익의 효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VRDS입니다. 중진호 타당 설비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그게 완공되는 시점이 2020년에 예상되는 손익 개선 효과, 대략적인 거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난 3년간 매년 그 EMP 쪽에 관련된 4분기의 손상 차손을 세전 쪽이나 아니면 일부 영업이익 쪽에 반영이 되어 왔는데요. 유가를 연말까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 혹시 잠정적으로 예상이 되는 광고 결과된 손상 차손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So there are three questions that I would like to ask you. First, if you look at the third quarter, I do think that in terms of the FX rate, there has been some significant movement up and down. So as a result of that, I would like to ask you what the FX rate has had in terms of impact on your operating profit for each of your business lines. The second question I have is about your VRDS facilities. This is something that is ongoing in terms of the overall construction. So how much has been done in terms of the progress? And if you do complete this facility in 2020, as you have stated, then what would be the impact on your P&L from that new facility? The third question I have is that if we look at the past 3 years on a consecutive basis, I think that on the EMP side in the fourth quarter, each year we have seen some impairment losses that we have recognized related to some of the EMP assets that you have had, whether it would be on the pre-tax item lines or whether it be on the operating profit lines. So for this year, what would your expectations be? Of course, oil prices are hard to determine, but as of now, related to the assets that you have, what impairment losses should we expect? 네, 질문해 주신 내용 중 첫 번째 환율 변동이 3분기 영업이익에 미친 효과와 관련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율 변동이 3분기 영업이익에 미친 효과는 약 42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석유 사업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이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So maybe I can address your first question about the FX impact on our operating profit. If we look at the total FX impact on operating profit for the whole company, it was around 42 billion Korean won, and most of that was related to the refinery business. For the other business lines, there was actually not a very significant impact, so we should believe that that is the lion's share of where the impact was. 에너지 경영기획실장 강동수입니다. VRDS는 현재 한 27% 정도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의 예상 이익 관련해서는 스프레드 수준에 따라서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매년 2에서 3천억 정도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 회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d maybe I can take your second question. I am Kang Dong-soo, head of the corporate planning office at SK Energy. For the VRDS and the progress that we see right now in terms of the progress rate, it's at around 27%. So that's the progress to date. And the second part of your question, which was asking about our estimations on profits at 2020 when this facility is completed, of course it would depend a lot about the overall spread levels that we see at that time. However, our rough estimates as of now would be on a per year basis that we would be able to generate around 200 to 300 billion of profits each year. 네,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EMP 사업의 금년도 남아있는 손상 차손과 관련된 추정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금년 4분기 중에 예상되는 EMP 사업의 손상으로서는 중국 광구의 철수에 따른 제각 손실이 일부 아직 처리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 20억 정도가 4분기 중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미국 광구에서 발생이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2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분기 중에 EMP 사업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상 차손의 규모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And to address your third question about EMP-related impairment losses and what our estimates would be, first in the fourth quarter, one thing that we do estimate is that related to our withdrawal of business in China, there is some impairment losses that we need to recognize related to that operation of around 2 billion Korean won. So that would be one item. In addition to that, on the U.S. sid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re can be some impairment losses that we would recognize there. It would not be a significant amount, roughly maybe around 2 billion Korean won. So all in all, in the fourth quarter, on the EMP impairment side, we do not believe that there would be a significant recognition.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신한금융투자의 이응주 님입니다. The next questions will be presented by Mr. Lee Eung-ju from Shinhan Financial Investment. Please go ahead, sir. 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 이응주입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실적 브레이크다운입니다. 인천 정유의 정유 부분하고 화학 부분 영업이익 브레이크다운, 3분기 실적 영업이익 브레이크다운 부탁드리고요. 네, 화학 부분 올레핀과 아로마틱스 영업이익 브레이크다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윤활유 사업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그룹 1, 2, 3 각 제품별 층위를 막론하고 3분기 전반적인 스프레드는 악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쪽의 실적은 좋아졌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고마진 제품의 증가, 고마진 지역의 판매 증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수치적으로 좀 말씀해 줄 수 있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룹 2하고 그룹 3 비중이 원래는 몇 퍼센트든 몇 퍼센트였는데, 어느 쪽은 더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유럽 쪽 비중이 얼마였는데 더 늘었다든지, 이런 쪽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타 부분 적자 폭인데요. 우리가 이제 배터리 소재 쪽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기타 부분 적자 폭은, 1,000억 원을, 분기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의 실적이 의미 있게 좀 개선되는 시점이 어느 때쯤일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So there are two questions that I would like to ask you. First is about your performance, if you could break it down, for example, for Incheon IPC in terms of the refinery business there and the petrochemical business. If you could break down the operating profit for those two businesses for that company,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we would appreciate. And in addition to that, on the petrochemical business as a whole, if we were to break it down between olefin and aromatics operating profit, that also would be appreciated. The second question I would like to ask you is about your lubricants business. If we look at the group 1, 2, 3 base oil, all in all, I think that in the third quarter, regardless of what group you were part of, the base oil spreads have all weakened. However, it seems to be that for your business, the performance has been strong. And the reasons that you cited during the presentation is that you had a higher percentage of premium products and also that you sold to higher margin markets. So could you provide some numbers related to that overall trend? For example, could you explain if you had a certain percentage of Group 2 and Group 3 in the past, how that has changed? And in addition to that, if there is a higher margin market, for example, the European market, what your contribution from that market was before and what it is now? Maybe some numbers of that nature would be something that we would like to hear about. And then thirdly, I would like to ask you about your other business lines, namely the batteries and also materials business. If we look at the performance there, we do see high growth that is taking place in batteries and also your materials. However, still, if we look at the actual numbers, we have losses of around 100 billion across those business lines. So I do believe that this is due to the investment that you are making in your battery business for EV batteries. When should we expect some meaningful turnaround of these numbers at a level that would be meaningful? 네,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첫 번째 인천 석유화학의 정유 사업과 화학 사업의 브레이크다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인천 석유화학의 3분기 영업이익은 1,308억이었고요. 3분기의 경우 이 중에 대부분이 화학 사업에서 발생되었고 석유 사업에서 발생된 실적은 크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So first, maybe I can address your question about the breakdown of SK IPC between the refinery business and the petrochemical business. If we look at the third quarter, SK IPC's overall operating profit was 130.8 billion Korean won, and most of that came from the petrochemical business. Therefore, the contribution from the refinery business was not very large. 예, 두 번째 질문해 주신 화학사업 중에서 올레핀과 아로마틱의 비중은 대략 30대 70, 올레핀 30, 아로마틱 70%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nd for your petrochemical breakdown question, I can answer that by saying that the contribution from olefin was around 30%, and the contribution from aromatics was around 70% of the operating profit. SK 루브리컨트 경영전략실장 신인철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기유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 1, 2, 3 기유 전반적으로 3분기 시황은 좀 약세지만 안에는 다이나믹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1, 2, 특히 그룹 2의 시황이 많이 약세고 그룹 3는 그거보다 조금 약세 수준이 훨씬 낮습니다. 저희는 그룹 3 비중이 한 판매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황의 약세에 따른 효과가 좀 적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별로 보면 저희들이 유럽과 미국의 50%, 아시아의 50% 정도 판매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럽 쪽의 판매가 한 2, 3% 정도 늘었고요. 그만큼 아시아 판매가 좀 줄었습니다. 그것도 유럽이나 미국 쪽의 스프레드하고 시황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좀 더 다이나믹스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제품별로 보면 그룹 2와 3보다는 그룹 3 안에서도 4, 6의 비중하고 2, 3의 비중을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4, 6가 좀 더 고부가 제품입니다. 저희들 고부가 제품 판매가 좀 더 늘었고 수율도 좀 더 개선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손익 효과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o maybe I can address your second question about the lubricants business. I am Shin In-ter, head of the management support office at SK Lubricants. You mentioned that during the third quarter, in terms of the base oil overall trends across the group 1, 2, and 3, that there was a weakness. That is true, but if we look at the relative levels, it was that group 2 had the most extreme dampening effect all in all, whereas group 3 on a relative basis was a bit in a better condition. So I think that there are different dynamics that are taking place according to what group you are part of. If we look at our sales breakdown, around 70% of the sales that we have on the base oil side are group 3. So as a result of that, even though the overall trends were weak, we were less impacted by those trends. Secondly, if we talk about the geographical breakdown, roughly speaking, around 50% is sold to the U.S. and the European market, and then the remaining 50% is sold to Asia. However, in the third quarter, we have seen an uplift of around 2 to 3% in the European market, and that means that the Asian portion has decreased by that amount. If we compare the different markets, the spread levels in the U.S. and Europe are higher than Asia. So as a result of that, that did also have a positive effect. In addition to that, if we look at it by different products, even within the same group 3, we can break it down between 2-3 and 4-6. If we look at the 4-6 side, this is the higher value product, and also this is where we do have a larger portion of contribution coming from, because our yield on this side has been higher, and also the contribution all in all has been higher, so that has also resulted in our stronger performance. 네 번째, 회사의 손익 중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의 마이너스 손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질문 주신 사항의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손익은 그 자체가 전체가 배터리 사업의 손익은 아니고 지금 따로 브레이크다운돼서 설명드리지 않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되어 있고요. 회사의 전사의 스텝 비용이라든지 R&D 비용도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배터리 사업의 손익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배터리 사업의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은 아시다시피 시장 상황이 워낙 급변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저희의 여러 가지 진행되는 스케줄로 봐서는 2020년 이후에는 뭔가 좀 다른 측면에서의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d to move on to the last question that you had, which was about the others overall performance. In the others bucket, this is not just the battery business that we have in that category. There are various complex and different items that are included in that. For example, for the overhead on the R&D side, and also in terms of our staff-related costs, that also is reflected in others. So that is a mix of different items is what we would like to say. And secondly, if we talk about a meaningful turnaround in the overall battery business, because this is such a rapidly evolving and changing market as of this time, it is a bit challenging to pinpoint a specific time point. But if we look at the overall schedule that we have as of now, we do believe that by the year 2020, we will be able to show you a different business profile from what we have today.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JP모건의 파슬리 님입니다. The next questions will be presented by Parsley from JP Morgan. Please go ahead with your questions.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Congratulations on the strong result. Can I get an update on your dividend policy, please? Can we expect a higher absolute DPS this year, or at least similar payout ratio as last year? Second would be, can I get an update on your EMP production guidance in 2019 and 2020, please? So for 2019, would it be fair to expect production of about 60,000 barrels per day? Thank you. 예, 일단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실적에 대해서는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과 관련돼서의 업데이트를 좀 받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당 배당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 저희가 작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기대해도 되는지, 아니면 최소한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EMP 쪽과 관련돼서의 생산량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의 생산량 예측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산으로 봤었을 때 한 6만 BD 정도를 지금 계산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첫 번째 배당과 관련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배당과 관련된 회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배당에 대해서 예견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회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배당 추이나 회사의 경영 성과, 시장의 기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주주 중심 경영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수 있는 그런 배당을 실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o to address your first question about dividends, on this topic, we have not made any determination yet. So as of now, we can't give you any light as to how our future trends will be or our future stance will be. Of course, as our policy has always been, we do have a very consistent policy that we will look at the overall dividend trends of the market, look at the performance, and also look at what we will be able to contribute in terms of the shareholder return, and to ensure that our shareholder return policy remains shareholder friendly. 예, EMP 기획실 이은호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EMP 생산량이 5만 5천 배럴 정도 되는데, 일단은 내년도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페루에서 올해 있었던 생산 차질 문제가 없어질 것이고, 지금 미국에서 개발 계획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9년은 올해보다는 증가한 수치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미국 쪽에서 계속 개발 계획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앞으로 계속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d maybe to address your second question, I am Lee Young-woo, the head of the Battery Business Support Office from SKI. Sorry, I am Lee Young-woo, the head of the EMP Strategy and Planning Office of SKI. To address your question about the production volume, as of now, the overall production is 55,000 barrels per day,
And for next year, we do think that we will have a stronger and healthier production than this year.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we don't believe we will face the same production issues that we have had in Peru next year as this year. In addition to that, there is development in the U.S. Of assets there that is taking place. So that would be another factor to take into consideration. So we do think that the overall level, as a result of that in 2019, will be stronger. If we look after 2019 for the time thereafter, there are assets that are being developed on the E&P side for China, for the U.S., and also in Vietnam. So we think that the overall trend of our production volume should be on an upward trajectory.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시티의 오스카 이 님입니다. The next questions were presented by Mr. Oscar E. from Citigroup. Please go ahead, sir. Hi, good morning. Thank you for the chance to ask question. My first question is regarding IMO. I saw some news saying that Sinopec will make this 0.5% LSFO available, starting from August 2019. In terms of your position, will you also be able to provide such LSFO blend, before the full implementation in January 2020? My second question is, given the current gasoline crack weakness, in terms of your refining flexibility, is it possible to divert some of your VGO or RFCC feed into making more kind of like LSFO, and if that is the case, how much flexibility do you have for that? Thank you. 예,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는 IMO의 적용과 관련돼서 몇 가지 뉴스를 제가 들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이노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활 함량이 0.5%인 제품을 본인들은 한 2019년 8월 정도에는 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2020년에 어떤 규제가 들어가는 시점 이전에도 혹시 이런 규격으로 제품 생산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최근에 와서 이제 개솔린 크랙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정유 설비와 관련돼서 RFCC 설비라든지 다른 설비에 있어서 혹시 좀 제품 생산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좀 발휘를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조금 더 고불가 쪽으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좀 궁금합니다. SK에너지 경영기획실 강동수입니다. 저희 VRDS 가동 시점이 2020년 상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해대강 컨피그레이션을 조정을 해서 로우 설퍼 FO를 생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저희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 LSFO를 블렌딩을 통해서 지금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스토리지를 통해서 로설퍼 FO에 대한 고객들에 대한 공급은 충분히 그 이전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So I am Kang Dong-soo, head of the corporate planning office from SK Energy. Maybe I can address your first question. For the VRDS capacity that we are building as of now, the overall completion of that is estimated to be in the first half of around 2020. But even before we have that facility in place, if we look at the overall situation in terms of the low sulfur F4 and the configuration that is required for that, in Singapore we do have SK Trading, and through that arm we are able to blend a product that would be fit for low sulfur FO. So as a result of that, in that facility there, that is something that we can do even before our VRDS facility is ready in 2020. So that is something that we can supply to our customers. 공사의 경우 시황에 따라 개솔린과 가스오일의 시황에 따라 가지고 생산 비율을 유동적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고, 최근의 시황을 반영하여 고부가 제품 생산을 최대화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d in addition to that, for the production breakdown between gasoline and gas oil, of course, with the facilities that we have right now, it is possible to be flexible in our production. So according to what the market trends are, we do tend to produce a higher volume of more of the higher value products.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UBS의 팀 부시님입니다. The last questions were presented by Mr. Tim Bush from UBS. Please go ahead, sir. Taking my question. I guess your comments about a 4% increase in demand growth for polyester next year in China seem quite surprising. Most other polymers, in terms of demand growth, are coming under a lot of pressure because of U.S. trade frictions and, in fact, probably expecting a year-over-year decrease in demand growth. Now you cited 3 reasons earlier in the call, and the first was organic growth for polyester in China. I was wondering, what is the driver of that organic growth? And then second, you talked about a substitution effect. So exactly what product is being substituted with polyester? And then the third point you made was a change in consumption patterns. So again, if you could give a little bit more color on exactly what changes we're seeing in consumption patterns, because again, a year-over-year 4% increase in growth from China is quite surprising. 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하셨었던 답변에 대해서의 추가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시기로 중국의 폴리에스터 수요와 관련돼서는 전년의 어떤 연평균 성장 대비 한 4% 정도 더 올해 내년에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로서는 좀 놀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폴리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요와 관련돼서의 압박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돼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수요가 오히려 전년 대비로 봤었을 때는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하셨었던 3가지 이유가 있으신데 그 3가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유로 말씀하셨었던 중국 내에서의 자연 성장이라고 하셨을 때는 어디에서 성장이 어떻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어서의 어떤 대체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었던 것 같은데 어떤 제품이 폴리에스테르로 제품의 어떤 대체성이 일어나서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도 여러 가지 소비와 관련된 패턴들이 중국 내에서 바뀌고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어떠한 변화가 소비 쪽에서 바뀌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이제 전년 대비로 인해서 더 강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바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화 경영기획실 함영령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걸 좀 더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자연 증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그 외부 통계를 보면 중국의 1인당 그 평균 폴리에스터 소비량이 선진국 평균 대비 1인당 약 10kg 정도 낮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따라가게 되면 폴리에스터 수요 성장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그 대체제 말씀드렸는데요. 폴리에스터의 대체제는 가장 큰 게 면화입니다. 면화는 아시는 것처럼 인도가 주 산지인데요. 이 면화의 생산량은 기후, 날씨 이런 것들과 많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기후 조건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폴리에스터 수요 쪽으로 많이 증가가 있었고요. 세 번째, 그 수요 패턴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인터넷 이커머스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지금 중국 쪽으로 보면 그 패스트 패션 부분이 괄목 상세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소비자들이 의류나 이런 폴리에스터 다운스트림 쪽에 수요를 빠르게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경향으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금년부터 폴리에스터 쪽의 수요 성장이 예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So maybe I can address your question. I am Ha Myung-hong, the Management and Analysis Team Leader from SKGC. To elaborate about the points that I had made before, first in terms of the organic growth that we would see in China for polyester, if you look at external tallies or estimates that are released by various organizations, if we were to compare the per capita polyester consumption of the Chinese versus, for example, that of the more advanced markets, right now China is at around 10 kilograms lower than that of the other markets. So we do think that China will, at the end of the day, catch up to the levels that we see in more advanced markets. So that is where we see organic growth taking place because of the relatively lower per person polyester consumption that is taking place now. To elaborate on the second point about the alternatives between polyester would be cotton. And if we look at cotton production, the biggest cotton producer would be India. And because cotton is a natural fabric, of course, it is determined about the production volume is determined by factors including the overall weather patterns and what the year has been in term for the crop. If we look at this year, because of the weather situation, actually cotton production has been very low. It's been a bad year for cotton. So as a result of that, there is a lot of alternative demand that is heading for polyester rather than cotton. So that has been the uplift that we have seen there. And the third is, in terms of the change in consumption patterns, is related to the emergence of e-commerce in China. So more and more people are shopping online, and if you look at what the main goods are that they are shopping for, it tends to be related to fashion, particularly fast fashion. And as a result of that, if you look at the Chinese consumer, because they're shopping more online, and there's more fast fashion that is being consumed, that means that it does have an effect on increasing the demand for polyester, because that is one of the main components that goes into the fast fashion garments. So this is a trend that we also believe will continue going forward. So these are, that would be the background to what I had said before.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정성국 님입니다. The next questions will be presented by Mr. Jung Sung-guk from Goldman Sachs. Please go ahead, sir. 예, 감사합니다. 저도 세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윤활유 관련해서인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경쟁사랑 지금 이제 분기 실적만 보면 약간 이제 방향성이 틀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룹 2하고 그룹 3의 방향성일 텐데, 어차피 이제 그룹 3도 이제 새로운 물량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중성물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시기적으로 언제쯤부터 좀 영향을 미칠 건지, 그 다음에 스프레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볼륨을 늘려가시려는 계획들이 있으신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에 대해서는, 수주하고 매출, 마진, 이거에 관련해서 사실 이제 저희 경쟁사인 LG화학이 굉장히 이제 업비트한 좀 이 가이던스를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숫자는 못 주시더라도 저희가 보시기에 이제 OEM들의 발주 패턴이라든지 발주 볼륨들, 그리고 어떤 제너레이션에 관한 할당, 그 다음에 기존 제품들에 대한 추가 발주 이런 컨텍스트들이 저희가 보시기에 저희가 보시기에도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좀 코멘트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PX 관련해서인데, 이제 중국 물량, 이게 시장에서 계속 관심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계시는 이 중국 물량이 유입되는 시기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보는 사람마다 이 시기가 다 틀린데요. 그거에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자금들이 올라가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판로를 어느 정도는 변경하시는 게 불가피하실 텐데, 이 중국 물량이 다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향후 이 판로의 변경 계획,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노멀라이즈된 이 PX 이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될지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There are three questions that I would like to ask you. First is about your lubricants business. I do believe that there was
some difference in the overall performance that we saw in this quarter between your business versus your competitors, and I think that some or most of that was determined by the difference in direction that we see between the Group 2 and Group 3 products. On the Group 3 side, I do think that there are some capacity addition plans that are out in the market. When do you think that will actually come online? And as a result of that, what impact do you see on basal spreads taking place? In addition to that, I also know that the company has plans to increase volume. Then what impact do you see from that also? The second question that I would like to ask you is about your battery business. In terms of the backlog, also revenue numbers and margin numbers, I think that LG Chemical has come out with a very upbeat guidance for the future. For your situation, even if you can't share with us maybe the details in the numbers, if we were to ask you about the orders that you see in terms of the battery types and also maybe the volume from the auto OEMs, what color do you see in terms of the trends there? Also for the generation allocation and any additional orders that you see stemming off of the existing orders that you have, what changes are you seeing in that place? So if we talk about the dynamics from your customer side and what changes they are taking place, and if you could give us some color about that,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we appreciate. And lastly, I would like to ask you about your PX business. Of course, everyone is very interested in terms of when the PX capacity will be coming online from China. I think that there are various views about when that will actually take place in terms of the timing. So if you have a view about when you believe the Chinese capacity will start to hit the market, that will be something that we would like to hear about. And in addition to that, if China does become more self-sufficient, then I think that for the company, that means that you will have to find alternate destinations for your PX volume. Where would you be looking to maybe reallocate that to be? And when everything is normalized, then what PX spread levels do you believe would be, the market level at that time? SK 루브리컨츠 경영전략실 시인철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기후 시설의 증설과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룹3 중심으로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고요. 향후의 전망을 보면 그룹2 증설은 좀 많지만 그룹3 증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룹2와 그룹3의 어떤 시황의 좀 차이가 향후에 예상되고 있고요. 그룹3 증설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회사는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그룹3 생산에 미치지 못하고 그룹2로 돌아가는 경우도 꽤 있고요. 저희 회사도 그룹3 증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판매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 판매 거래처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대기 위해서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량이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시장의 영향이 크지 않을 거로 예상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그룹3 시장은 수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기후 대비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증설의 영향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고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 어떤 수요 증가분을 공급이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So maybe I can address your first question about the basal business. I am Shin In-chul, Head of Management Support Office for SK Lubricants. On the basal side, there is new capacity that has been discussed. However, if we look at our situation, again, of course, we're focused on producing Group 3 and also selling Group 3. And if you look at the capacity addition announcements that are out in the market, there is a significant capacity expansion that is being planned for Group 2. However, on the Group 3 side, it's not so much. In addition to that, because of that dynamic, we do believe that going forward, the difference in the market trends on the Group 2 side versus Group 3 is something that we do believe will move in different directions in the future. As mentioned, on the Group 3 side, there has not been a lot of capacity announced. And even for those that have been announced and that have been started to be built, in some cases they have not been able to produce Group 3 quality, and therefore they're converting that to Group 2. For the Group 3 that we are actually going to build out and planning to build out, this is for our own purposes to satisfy the additional capacity or the additional demand that is coming from our clients. So even if we do complete this capacity addition, we don't believe that there will be a market impact because of that.
And over the longer term, if we were to look at the overall situation, we think that the movement in terms of demand on the Group 3 side is much stronger than the other groups. So as a result, we think that the movements in the markets will show differences going forward, and that the Group 3 market will actually not be largely impacted by any capacity additions. Rather, we think that the current situation that we face right now is more of a situation in which we don't think that we will have enough supply to actually meet the demand growth that we see for the future. 배터리 사업 지원실장 이용우입니다. 두 번째 배터리 사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사업은 2025년까지 저희가 시장을 전망할 때 연평균 약 한 50% 정도씩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고객들의 수주 요청을 고객들의 그 물량 요청은 한 건의 과거에 대비해서 약 5배에서 10배 정도씩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o I am Lee Yong-woo, head of the Battery Business Support Office at SKI. Maybe I can address the second question that you had on batteries. If we forecast the battery market up until 2025 in terms of the growth, we think that on a per year basis, that the average growth will be at around 50%. And in addition to that, if we look at the orders that are coming in from our clients on a per order basis, the volumes are getting much larger because they are like 5 or 10 times of that of the past. So we think that the volumes growth is also significant. 이런 시장이 성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 이노베이션에서는 계속 저희 수주를 추진하고요. 그리고 수주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 고객과 다른 또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수주 전략으로 계속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헝가리에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수주가 저희가 증가하면서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인 공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In addition to that, in line with the growth that we see of this manner, of course, from SK Innovation side, we will continue to gain more business in increasing our overall backlog, and not only with our existing customers, but adding on with new customers. So all in all, expanding our customer base. To meet this demand, we do have a facility in Hungary that we are currently building, and also in China with the JV partner, we are also going to build out capacity there. So as the overall demand for our products increases going forward, we will continue to build out on a global basis to meet that demand. 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18년 기준으로 중국의 총 PX 수요량에 대한 그 자급률은 약 40% 정도 수준인데요. 이 낮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 정부를 빌어서 지금 정책에 의해서 2022년까지 총 발표한 PX 증설 규모는 약 2천만 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저희가 본 바에 의하면 PX 증설 규모는 약 1,400만 톤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그 PX뿐 아니라 그 리파이너리 증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취소나 지연 가능성이 상존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약 1,400만 톤 정도로 봤을 때 중국의 지금 현재 대비 PX 작업도는 증가하나 신규로 증설 예정된 PTA 증설까지 감안하면 현재 대비 PX의 그 수익 규모는 감소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To address the third question that you had, if we look at the self-sufficiency rate of PX versus the demand in China right now as of 2018, it's at around 40%. And because of this lower self-sufficiency rate, the Chinese government does have an initiative to try to build out PX capacity. It has said that if we look at the announcements, by 2022, there has been around 20 billion tons of additional capacity that has been announced.
However, in actuality, we do believe that a more realistic number that could be built out would be in the range of around 14 million tons.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if you want to have a large-scale PX facility, it's not just the PX facilities in itself that is required, but you also need the refineries and additional other supports for that business. So taking the overall situation in terms of what actually needs to be built, we do think that there could be some cancellations of the existing plans. So we think that a more realistic capacity addition number would be, again, 14 million tons. If we compare that to the current time, of course, that would increase the self-sufficiency rate that China has. But another consideration would be on the additional PTA that is being built out. So everything taking into consideration, in sum or in short, we think that this will not have an impact in decreasing or dampening the profitability of PX. 네, 이상 Q&A를 마치고 이것으로 2018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